마그네슘 결핍에 의한 생리장애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포장에서 병해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양 관련 생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결핍인데요. 보통 입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맥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체내 이동성이 좋은 성분으로 아랫니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열매 씨앗 형성을 하면서 주위 잎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매 주위 잎에서 결핍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 체내의 대사작용을 하기 위한 각종 효소작용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결핍은 식물 생육에 매우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광합성 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원활한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마그네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식물의 세포벽의 구성물질 중 팩틴의 구성물질인데요. 식물은 1차 및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팩틴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팩틴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세포의 보호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벽을 튼튼히 하고 저장성과 내병성을 강화시키는 성분으로 보통 칼슘만을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마그네슘도 세포벽의 구성물질로서 내병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잎에서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 만든 양분을 체관을 통하여 다른 어린 잎이나 열매, 그리고 뿌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뿌리, 그리고 안정적인 열매의 비대 착색 당도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마그네슘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인산대사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는 뿌리에서 근산의 분비를 증가시켜 보통 토양에서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과 인산의 흡수력을 3배가량 증진시켜줍니다. 이러한 인산의 흡수는 식물의 뿌리 발달과 꽂는 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칼륨과 칼슘과의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은 토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현상인데요. 바로 이 기량작용 때문에 토양에서 칼륨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의 비율을 지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비료 시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 서로의 성분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륨과 마그네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마그네슘이 둘 다 원활하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3배에서 5배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이 1이라면 마그네슘은 3에서 5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칼륨이 더 높거나 마그네슘이 칼륨의 2배 이하로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칼륨이 1이고 마그네슘이 1.5라면 약 1.5배가 더 많죠. 마그네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3배에서 5배가 많아야 하는데 이처럼 칼륨이 더 높거나 아니면 2배 이하로 많을 때, 이때는 마그네슘이 결핍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3배에서 5배 사이가 아니고 5배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칼륨이 결핍되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두 성분이 둘 다 원활하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5배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5가 들어있다면 마그네슘은 1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너무 많은 경우, 약 10배 이상 많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결핍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쉽게 토양 분석 12 처방서의 결과값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12 처방서에서 칼륨이 0.73이고 마그네슘이 2.43인데요.
이 두 성분 간의 비율을 보면 0.3이고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3배가량 더 높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처방서입니다. 22처방서에서 칼륨이 1.13이고 마그네슘은 2.12입니다. 이 두 성분 간의 비율을 보면 0.53입니다. 방금 보셨던 표처럼 마그네슘이 칼륨보다 약 2배 이하로 높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결핍될 가능성이 있는 토양입니다. 그럼 마그네슘 비료를 공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pH가 낮은 토양은 알칼리분과 마그네슘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석회고토 비료가 좋고요. 그리고 pH가 낮으면서 유효 인산도 낮은 경우에는 용성인비를 뿌려주시면 인산과 마그네슘을 한 번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pH가 정상 범위시라면 알칼리분이 들어있는 석회고토나 용성인비보다는 입상 가공 황산고토 같은 비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처방서를 보시면 산도가 적정치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유효인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석회고토나 용성인비보다는 입상황산고토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마그네슘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를 위해서는 토양 분석을 해봐야 하고 분석 수치를 보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함량을 계산해서 성분비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의 연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특히 마그네슘의 경우는 연면 시비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성분 중 하나이고 특히 과수류에서는 마그네슘을 토양에 추비하는 것보다 연면 시비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과잉 증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성분으로 전생육기 언제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육 초기 빠른 생육을 위해서 그리고 과체류 및 과수류 꽃잎이 떨어질 때 그리고 비대기에는 꼭 마그네슘제를 연면 시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